자, 초등학교 때 아이들의 논술 지도에 대해서 이렇게 망망대해 있는 것처럼 막연하게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이렇게 막 고민이 있으실 때 흔히 떠올리시는 사교육이 독서 논술 학원일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논술이 붙습니다. 자, 그럼 어머님들께서 당연히 이 독서 논술 학원을 보내시면서 어떤 문학적인 글쓰기, 아이의 이런 풍부한 감수성을 개발해주기 위해서 독서 논술 학원을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머님들은 많지 않으시죠? 네, 맞습니다. 아이의 입시를 바라보고 이제 독서와 쓰기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실제로 최근에는 이 독서 논술에 대한 관심도가 이전에 비해서 훨씬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주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영어 그리고 수학뿐만이 아니라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논술학원이나 어떤 독서 또는 쓰기에 관련된 학습지를 이제 실시하고 있는 아이들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더라고요. 물론 사교육 비용의 지출 면에서 보자면 이제 영어 수학보다는 그 지출 비용의 규모, 사교육 비용의 규모가 물론 작기는 합니다. 근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은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입시와 논술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정도는 조금 중간 점검을 하고 가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먼저 2022년도 대입 전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머님들이 입시하면 딱 떠오르는 두 가지 체계가 있으시겠죠. 정시랑 수시, 이렇게 알고 계시죠. 이 정시는 수능 점수에 따라서 이제 쭈루루룩 줄 세워가지고 자기 점수에 맞는 커트라인 맞춰서 진학하는 거, 그게 정시고요. 구독! 이 정시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죠. 그리고 수시 비중이 조금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수시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많이들 아시는 학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시 전형에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줄여서 이제 학종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 이렇게 세 가지가 포함이 됩니다. 자, 저출산으로 인해서 이런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를 하다 보니까 올해 대입 전형의 모집 인원이 작년보다는 다소 감소했다고 해요. 그래서 한 35만 정도 되네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물론 대부분의 수시 인원 선발에서는 학종 인원과 학생부 교과 인원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논술 전형도 만여 명 이상이 듭니다. 자, 그럼 어머니들께서 입시에 있어서 아이들의 논술, 글쓰기 역량을 떠올리실 때 보통 두 가지를 떠올리시죠. 하나는 직접적으로 이 논술 전형에 대한 부분. 아이가 논술을 해가지고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요거 아시는 어머님들 계실 거고요. 두 번째는 수시 전형에 있어서 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 해당하는 자기소개서 부분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뭘 써야 되니까요. 자기를 이제 나의 PR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부한 과정에 대한 PR을 하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제출해야 하는 그 자기소개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막 멋있는 글로 나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렇게 공부 열심히 했어요. 질문이 그거예요. 그래서 자소서도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결과, 과정, 그리고 그 증거들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는 자소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부에 기재가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행평가라든지 뭐 독서활동이라든지 동아리활동 등등이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글쓰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자, 제가 이 논술 전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자, 이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자기 생각을 막 주관적으로 이렇게 막 서술을 하고, 막 인문,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것에 대해서 막 나의 생각을 막 펼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네. 대입에 있어서의 그 논술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요, 국어, 영어, 수학, 사회과학, 그 학교에서 배웠던 교과목을 얼마나 올바르게 잘 인지를 하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입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어려우실 테니까 제가 좀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제 지금 보시는 것이 2021년도 연세대학교의 인문사회 논술 문제였어요. 실제 기출 문제였는데, 자, 지금 보시면 인문사회 문과생들이 보는 시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학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영어 지문도 출제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런 그래프에 대한 해석, 통계 자료에 대한 리터러시, 문해력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이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목을 서술형으로 시험을 보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문사회 논술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연계열 문제도 한번 제가 보여드려 볼게요. 자, 자연계열, 이과계열의 논술 문제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문제를 서술형으로 푸는 것이 논술 전형의 문제입니다. 자, 왜 이런 시험을 보냐면 대학에서는요. 네, 대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공부를 잘하고 싶은 학생을 뽑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영수 사과에 이제 그 누락 없이, 구멍 없이 아이가 얼마나 성실하게 교과목을 이해하고 학습을 이수하였는지를 보고 싶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논술 전형의 변화가 있거나 대입제도의 변화가 있더라도 이런 우수한 학생을 뽑고 싶은 대학은 변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존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입에 있어서의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글쓰기로 얼마나 자유롭게 펼칠 수 있느냐가 아니라 학교 공부를, 교과목을 얼마나 제대로 성실하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느냐를 따져보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